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주제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혼한 얘기. 아니, 제가 이혼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에 제 친부 바람나서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와 누나를 키운다고 늘 고생하셨죠. 정말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여자 혼자서 열심히 키우셨습니다. 친부는 저와 누나 보고 싶지도 않은지 여태 연락 한 번 온 적이 없습니다. 양육비 소송도 몇 번을 했으나 지급 결정이 나오고 나서도 몇 개월 보내다가 또 잠수. 그러기 일쑤였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게 되었죠. 그렇게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다행히 누나는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일하다가 얼마 안 돼 결혼하였고 저도 대학교를 잘 마치고 난 후 공기업에 취직하여 더 이상 고생 안 시키겠노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다 키우고 나시니 물론 기뻐하셨지만 많이 허무해하셨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다들 커서 집 밖으로 찾아 떠나니 많이 외로우셨겠죠. 정말 저희 클 동안 남자 한 번 만난 적 없었는데 제가 아무리 누구라도 만나라 해도 절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분이 이젠 같이 의지하고 살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어머니 친구분이 남자를 소개해 줬습니다. 참 좋은 분이라고 저한테 자랑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만나게 되었는데 엄청 점잖으시고 좋으신 분 같더군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보이시고 늙음하게 같이 의지하며 살기엔 딱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결혼까지는 망설여 하셨고 그런 상태였는데 계속 결혼하자고 보채시고 저에게 정말 잘하겠다고 약속하며 엄마의 설득을 부탁하였죠. 저도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의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니에게 어떠냐고 물으니 너무 많이 망설이시기에 그냥 이제 하고 싶으신 대로 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계속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1년, 2년은 연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앞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해서 좋은 기억 많이 쌓으시라고 설득했죠. 그렇게 얼마 뒤 재혼하셨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저였기 때문에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계신 거 생각하면 마음이 늘 불편했으니까요. 다 좋아졌다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가끔씩 찾아뵈었는데 행복해 보이셨고 늘 하고 싶어 하시던 농사 지으시며 사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가를 받아 얼굴 뵈러 갔는데 분위기가 냉랭하여 무슨 일인가 했는데 싸웠다고 하시더군요. 뭐 그냥 부부끼리 하는 그냥 그 정도의 싸움인 줄 알았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저와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술을 드시면 드실수록 좀 이상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던 모습이었고 급기야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면서 소주병을 던지시더군요. 너무 놀라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제가 몸으로 맞고 화를 내니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해서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왜 저러냐고요. 그랬더니 술만 먹으면 저렇게 사람이 돌변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술을 못 먹게 하는 게 어떠냐고 하니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정말 달콤하게 잘해주며 마음을 얻더니 결혼하고 나니 진짜 하루에 몇 마디를 안 한다고 하더군요. 맨날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고 깽판치고 말이죠. 낮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외로워서 결혼하신 어머니가 더 외로움을 느끼도록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도 그때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싶어서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었죠. 엄마 지금 남편한테 맞은 것 같은데 나한테 연락이 왔다. 나는 지금 상황이 좀 그런데 가볼 수 있겠냐고요.
제가 걱정할까봐 저한테는 말을 못하고 몸이 불편하니 친구분에게 전화하신 것 같더군요.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친부 외도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사시다가 이제 좀 행복하게 사시나 싶었는데 가정폭력이라니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가서 그 남자 진짜 패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소리 지르니 미안하다고 하시며 울더군요. 술 먹고 실수한 거라고요. 술만 먹으면 잠깐 돌아서 그런다며 앞으로 정말 조심하겠다며 실수라고 하시기에 그땐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술을 드시든지 말든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 일 없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거리가 가깝진 않았지만 걱정이 돼서 자주 찾아뵈었는데 한동안 별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 주말에 찾아갔는데 아들이 왔으니 한잔해야지 하시며 소주를 또 꺼내시기에 깨름칙했지만 제가 있으니 뭔 일이 있겠나 싶어서 한 잔 받아드렸습니다. 근데 술을 한 잔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이상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는 말도 가관이었습니다.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보니 개털이었다고 저희 엄마를 비난하시고 이제 벌써 질렸다느니 어쩌고 하는 거 보니 왜 여태까지 혼자 살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더군요. 그러기에 제가 돈 없어서 죄송하고 뭐가 그리 돈이 필요하고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사시게 못한다 하니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디서 이따위 행동을 하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술을 먹으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그냥 어머니한테 짐 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시기에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짐 싸라고 했죠. 이혼 한 번 했는데 늙음하게 한 번 더 하면 뭐 어떠냐고요. 어머니는 술 안 먹으면 괜찮으니 그냥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었지만 또 어머니를 봐서 참았습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똥줄이 타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 바람까지 폈다고 하더군요. 바람까지 피고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말이죠. 그 술 취한 두 사람 어머니 방에서 같이 자고 있다고 하는데 듣고 나니 정말 못 참겠어서 다음날 바로 찾아갔습니다. 또 제가 가니 정말 실수였다고 술이 과해서 그냥 집에서 술 한 잔 먹으려고 데리고 온 여자였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 친부 외도 때문에 이혼하신 분인데 이제 술 문제, 여자 문제까지 추가해서 괴롭히느냐고 술에 여자에 도박은 안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또 술 안 먹고 있으니 제가 그런 말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군요. 진짜 어머니께 진지하게 이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될 사람 같다고요. 어머니는 계속 망설이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같이 인사도 했고 매형도 다 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혼하면 자식들한테 해 끼칠까봐 하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마음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 애들도 아니고 어른 문제에 우리 인생에 영향 올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 걸로 무시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집안이면 나도 결혼할 마음 없다고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계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망설이고 있으시던 와중에 진짜 마지막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술에 취해 뻗으셨다 하여 어머니가 데리러 가셨는데 집에 데리고 오는 와중에 시골길 논두렁에 어머니를 미셔서 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 얼굴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괜히 제가 외롭지 말라고 망설이고 계시던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넌 인간도 아니라고요. 진짜 한 대 패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가서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요. 근데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 남자 어렸을 때 결혼 생활도 그렇게 파탄났던 거였더군요. 심지어 아내를 패다 징역까지 살다 온 놈이었습니다. 술 먹고 한 행동이라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그 정도 형벌 받은 거라고 하더군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놈 때문에 어머니 설득해서 같이 살게 했나 싶어서요. 어머니 친구분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진짜 사람이 너무 점잖고 괜찮아서 정말 신사인 줄 알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 친구분에게도 화가 났지만 제가 뭐라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고소해놓고 있으니 제발 용서해달라만 비시더군요. 절대 합의 안 해드렸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단단히 말해놨고요. 어머니는 동네 창피하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하시는데 그냥 이 동네 떠서 나 있는 데서 살면 된다고 끝까지 콩밥 먹인다 했습니다. 그렇게 여태 맞아온 흔적들까지 다 첨부해서 고소 진행했고 결국 또 실형 받았죠. 그렇게 합의 안 해주니 본심 나오더군요. 너 나와서 보자며 어쩌고 하시는데 신변의 위험 느낀다고 하니 출소하고 나서도 접근금지 명령 내려준다고 하시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고 다시 어머니 혼자가 되셨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워서 제가 모시며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라면 학을 뗀다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이제 1년도 안 된 그 악몽은 끝났지만 어머니한테 또 한 번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진짜 세상에는 별의별 놈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사람을 다 알고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네요. 늙음하게 등이나 긁어줄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괜한 불효를 저질렀네요. 매일 미안해하는 저를 보시며 어머니는 괜찮다고 너 아니었어도 나도 그러려고 했다며 제 마음 편하게 해주시려 노력하십니다. 앞으로 정말 평생 효도하며 살아야죠. 제 불편한 마음 알고 제 예비 신부도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해주니 너무 고맙긴 합니다. 이제라도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